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이 딱 좋아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돌아왔어요. 그동안 뭐 그렇게 많은 일이 있었던 거는 아닌데, 왠지 좀 방송을, 이렇게 막 열정이 생기고 막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좀 내면을 다지는 그런 시간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좀 한동안, 어, 방송을 못하고 다시 이렇게 최근에 또 이 방송을 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생겨서 또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이게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너무 잘하려고, 뭐 너무 잘하려고 한다기보다 그냥 좀 잘하려고 하니까 자꾸 이걸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대충 하자. 어,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김유라 작가님이 있어요. 뭐, 나는 마트 대신 부동산에 간다. 이런 책을 쓰시고, 이제, 사람들한테 많은 감명을 주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제가 저기 적어 놨는데, 저는 저기, 제 요 방에, 뭐든지 이루어지는 마법보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법보드 한 켠에 제가 어떤 걸 썼냐 그러면, 거지같이 꾸준히, 유튜브는 거지같이 꾸준히. 이게 이제 거지같이 꾸준히라는 말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김유라 작가님, 나는 마트 대신 부동산을 간다. 이제 그 책을 쓰신 분이 그런 말 하셨는데 너무 공감이 가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거지 같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이게 잘하려고 하면 평생 못 올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거지 같지만 꾸준히 한번 올려볼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책은 이 푸른 아빠 거울 육아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요즘 뭐 그런 말 많이 쓰죠. 내 돈, 내 산, 내가 돈 주고 내가 산, 뭐 이런 뜻인가요? 어쨌든 제가 돈 주고 제가 산 책이고요. 그래서 뭐 어떤 지원금을 받거나 뭐 광고 의뢰를 받았거나, 제가 뭐 지금 구독자 수가 27명인가요? 제가 30명도 안 되는데 저한테 이런 걸 맡길 리도 없겠죠. 아주 요즘 좀 이슈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이슈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미리 밝힙니다. 저한테 그런 광고 의뢰를 할 분도 없을 뿐더러 저는 제가 돈 주고 제가 샀고, 그래서 이 책을 보고 감명을 받아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이 책이 보면 이렇게 엄마가 이제 아이를 이렇게 꼭 껴안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참 어떻게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책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환경에서 자랐나요? 이렇게 엄마가 딸을 지금 따뜻하게 껴안아주고 있죠. 뭐 저는 뭐 우리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키웠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솔직히 이런 따뜻하고 이런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런 느낌을 그냥 저는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줬는데, 부모로부터 받았는데 저는 못 느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뭐 이런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 너무 좋아 보이고, 저도 자식이 있습니다. 저도 아들이 있는데, 제 아들을 이미 뭐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이미 뭐 클 만큼 컸지만, 그래도 좀 이 책에서 얘기하는 배려 깊은 사랑, 이제 그걸 주고 싶고, 또 이 책에서 얘기하는 내면 아이의 치료, 누구나 가지고 있는 내면 아이. 우리는 사실 이렇게 몸만 컸지. 여러분 프로 아시죠? 어쩌다 어른.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의 제목에 참 공감이 와닿지 않나요? 제가 지금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 50입니다. 예, 그렇게 안 보이나요? 그렇게 보이나요?
어쨌든 제가 지금 49인데 사실 50이라 그러면 예전에는 좀 아닌가요? 어쨌든 나이가 그래도 참 어리지는 않은 나이잖아요. 그렇죠? 나이 50이면. 그런데도 어쩌다 어른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진짜 내 마음이 진짜 좀 어른 같지 않은 이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죠. 여러 가지 욕심을 낸다든지 질투를 한다든지 좀 어른스럽지 못하다든지 좀 포용력이 좀 떨어진다든지 이해력도 떨어지고 그런 정말 어른답지 못한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내 안에 그런 아직 뭔가 자라지 못한 아이가 있다. 그걸 항상 제가 느끼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내 안에 그런 내면에 아주 약하고 어리고 그런 무서움에 떨고 있는 그런 아이가 있다는 느낌. 여러분도 그런 느낌이 없으실 수도 있지만 자세히 자신을 들여다보면 누구나 그런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이가 지금이 딱 좋아가 이제 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린 나가 계속 나를 삶의 어떤 불편함, 삶의 어떤 고통, 이제 그런 것들을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 내면 아이의 어떤 두려움과 상처와 그런 수치스러움과 그런 뭔가 막혀있던 무언가를 풀어야지 이제 풀면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든 고통이 자신의 자연스러운 감정들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다면 우리가 좀 더 행복해지는데 기여를 할 수 있다. 거기서 이 책이 아주 좋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자식을 키우시는 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자식이 있으신 분도 있겠고, 없으신 분도 있겠지만, 자식이 있으신 분들은 더 특히나 공감할 수 있고, 또, 내가 자식을 통해서 내가 치유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식을 통해서, 이 책의 약간 중요한 포인트를 먼저 얘기를 한다면, 자식이 뭔가 뭔가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애가 막 너무 운다든지, 아니면 말을 안 듣는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자식이 나한테 뭔가 불편한 감정을 주는 거, 그 순간이 이제 내 내면 아이가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 내면 아이를 들여다보고 그것을 대면할 수 있다면, 대면이라는 용어도 이제 앞으로 차차 설명을 하겠지만, 그때의 나의 어릴 적 아직 크지 못한 그 아이를 느껴주는 거,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정말 이제 그런 내 내면 아이가 치유가 되고, 이제 이 아이도 더 잘 키울 수 있다. 이런 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책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 책은 푸른 아빠라는 분이 쓰신 책이에요. 최희수님이라는 분인데, 이 사람이 이분이 올린 그 동영상이라든지 그런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보고 있는데 너무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이 푸름 아빠라고 왜 불리기 시작했냐 그러면, 이 푸름이라는 본인의 아들을 이제 영재로 이제 키웠는데, 물론 자식이 영재가 되는 게 꼭 부모가 잘 키웠다기보다 자식이 또 그런 영재의 어떤 타고난 성향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아이를 이제 배려 깊은 사랑으로
이제 키우게 함으로써, 또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보게 함으로써 이제 영재로 자랄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했고, 또 그렇게 아이를 키우면서 느꼈던 그 힘든 것들을 왜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것이 힘든가, 그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만나신 분이에요. 거기서 내면아이라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제 그 내면아이를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내면아이를 치유했을 때 자식을 좀 더 행복한 아이로 키울 수 있다. 이제 그런 어떤 연결 관계를 발견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물컵을 갖다 놓다가 좀 먼지도 들어가고 해서 이렇게 그냥 다시 이걸로 이렇게 뭐 거지같이 꾸준히 하면 되니까 어쨌든 뭐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자, 여기 첫 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엄마의 감정을 거울처럼 비추는 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마의 감정을 거울처럼 비춘다. 아이가 분노하거나 슬퍼하거나 이런 것들이 엄마의 감정 상태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나의 감정 상태를, 내 진짜 감정 상태, 사람이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거든요. 근데 의식적인 부분은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정말 여러분 빙산 아시죠? 물이 이렇게 수면이 있고 빙산이 요렇게만 나와 있잖아요. 근데 밑에는 이만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표면 의식은 이 밑에 무의식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무의식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감정을 마치 거울처럼 아이가 비춰줍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 감정이, 내 숨어있는 감정이 이런 감정이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엄마의 감정을 거울처럼 비추는 아이,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그 모습이 사실은 내 내면에 감춰진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내 자신도 치유할 수 있고 아이도 치유할 수 있어요. 다 같이 행복해지는 길이 이제 거기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막 이렇게 막, 제가 다른 책 보면 그때 제가 해빙을 소개를 했었죠. 막 이렇게 여러 이렇게 챕터로 나눠가 제가 했던 것들을 막 그 파워포인트로 정리를 하고 해서 그렇게 방송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하기가 싫어지는 거야. 꼭 공부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하기로 했어요. 거지같이. 그래서 재미없으신 분들은 뭐 안 보면 되고, 저도 그냥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읽고 싶은 거 내가 읽으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도 해주고 약간 해석하는 그런 느낌으로 갈까 합니다. 저는 물론 이 책을 몇 번 읽었어요. 처음 읽는 건 아니고. 예. 그래서 이 책을 많은 분들이 소개를 하셨어요. 요즘 유튜브로 유명하신 김세혜님, 또 책 작가님, 하은맘, 김유라님, 박혜라님, 이렇게 좀 많은 소개가 훌륭하신 분들이 이렇게 좀 소개를 한 책이고, 또 꽤 베스트셀러의 S24시에서 높은 순위를 올라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의 의식은 영롱하고 순수해서 부모의 억압되어 있는 감정과 상처를 거울처럼 비추어 줍니다. 억압은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기에 자신은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나를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런 노래도 있죠.
내가 나를 모르는데 아닌가요?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나는 너를 알겠느냐 맞나요? 가사를 제가 왜곡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가 날 잘 몰라요. 왜냐하면 내 표면의식은 아주 작은 부분이고 무의식이 엄청나게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그런 이 무의식이 억압이 돼 있었던 거예요. 내 어릴 때 완벽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듯이 우리 부모도 부족한 부분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그거를 뭐 일부러 준 건 아니죠. 자신이 아는 대로, 근데 그게 약간 두려움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렇지, 사실은 부모님도 뭐 좋다고 생각하고 준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억압의 형태로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내가 어릴 때 그 억압된 그런 그 감정과 상처를 거울처럼 비추어 준다. 우리 아이가. 우리는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모든 기억을 무의식에 가지고 있지요. 기억은 나지 않지만 부모가 되어 아이를 키우다 보면 자신의 어린 시절이 어떠했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애를 키우다 보면 내 어린 시절이 어땠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면서 분노가 올라오거나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없다면 우리는 기억 저편 어딘가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이를 키우면서 늘 즐겁나요? 늘 행복한가요? 뭔가 분노가 올라와 좀 화가 날 때가 있죠. 그리고 아이의 어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 줄 수 없을 때가 있죠. 근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 사실은 비정상적인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워낙 지적하고 뭐 판단하고 이게 옳다 그러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보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정말 인간의 본성과 자연의 본성은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있는 그대로를 사랑할 수 없을 때, 아이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아이에게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때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 그 기억 저편 어딘가에 어떤 무의식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지, 그 상처를 어떻게 대면하고 어떻게 하면 아이에게 이 책에서 말하는 배려 깊은 사랑을 줄 수 있는지 이제 다음 이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지금이 딱 좋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